양도소득세율. 주택은요, 세율이 1년 미만은 70%입니다. 1년에서 2년은 60%고요. 그 2년 이상이 되면 6에서 45% 일반세율로 과세해요. 입주권은 똑같고 분양권도 똑같고, 근데 요 입주권도 분양권은 2년 이상이 돼도 60%예요. 세율이. 그런데 요게 이제 소득세법 104조 1항 2호 법문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 94조 양도소득세 1항 1호 토지 건물 2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은 40% 세율이래요. 40% 세율인데 가로 열고 여기 가로가 있어요. 여기 요 가로 있죠? 주택 또 가로 열고 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5배 이내 도시계획구역 외는 10배 이내 그거예요. 이하 2항에서 같다. 1항 104조 1항 104조 1항은 세율편입니다. 세율편에 한정돼서 요 규정이 적용돼요. 세율편에 한정돼서. 다른 편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세율편에 한정돼서 주택은 이에 딸린 토지가 주택에 포함된다고요. 우리나라는 토지 건물이 별도 부동산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세액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 세율을 적용할 때만큼은 주택의 부속 토지는 주택에 포함시켜서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주택을 기준으로. 이 사례에서처럼 아까 처음 이제 우리 사례 들었죠. 1900 이런 경우 많이 발생합니다. 1987년에 땅을 샀어요. 근데 복대동이 싹 개발됐어요. 그래서 2024년 12월에 내가 거기다가 집을 줬어요. 그래서 2025년 2월 6일 날 오늘 팔았어요. 즉 토지에 87년에 산 토지인데 여기다가 내가 집을 지어서 팔았어요. 바로 이 토지 가격이 30억이에요. 세율이 몇 %일까요? 이 세율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취득세율 2024년 그게 딸려온다고요. 주택을 70% 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국민 감정상. 그러나 토지는 나는 30년 전에 샀다고. 30년 전에 산 걸 1년 이하로 봐서 세율을 70%예요. 주민세까지 77%. 주민세까지. 77%예요. 이거는 까딱 잘못하면 정말 재산 그냥 날리는 거예요. 왜냐? 이런 경우 많잖아. 아버지가 나한테 상속해줬는데 그거 갖고 있다가 건물 지었는데 어떤 놈이 와서 야, 집 좋다고 팔으래. 그래갖고 땡큐 팔았어. 세율이 70%야. 1년에서 2년 사이는 60%야. 66%예요. 주민세까지. 다 뺏어가는 거예요. 기획재정부 재산 11354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70% 세율이라고. 70% 세율이라고. 이해되죠? 지금 설명하는 거는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할 때 주택법 적용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는 상가에서 주택으로 변경된 경우예요. 지금 뭐냐면 내가 여기 토지가 있었고 내가 여기 상가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벌써 한 20년 전에 상가에서 열심히 장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상가도 늙고, 이제 노후되고, 뭐, 그래갖고, 이거를 헐었어요. 헐고 여다가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었어요. 그래갖고, 팔았어요. 1년 있다가, 1년 안에. 세율이 70%. 근데, 우리 엄격하게 생각해봐요. 아니, 상가였잖아. 상가의 부속 토지였잖아. 상가의 부속 토지였잖아요. 상가의 부속 토지를 상가를 부수고 새로 줬다고 나대지가 나대지로 보유하다가 주택을 지었다고 77% 세금을 내래요. 그게 맞다는 것이 요예규예요. 요예규. 이해되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세율이 워낙 무서워요. 아니, 하다못해 20%라면 뭔가 좀, 그죠? 다 뺏어가는 건 아니잖아. 이거 다 뺏어가는 거야. 이건 난 좀 법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주택을 해서, 이제는 반대로 이게 이제 상가가 아니고 주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오래됐거든요. 이거를 부셔요. 부시고 다시 지었어요. 주택을. 그 다음에 바로 팔았어요. 이때는 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원초적 주택. 최초 원시 취득할 때 소멸 따져줘야 되는데. 멸실하기 이전의 주택. 계속 주택. 요때는 건물은 70%예요. 건물은 종전주택은 없어졌으니까 70%고 부수 토지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신규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대요. 통산. 따라서 건물은 70% 세율, 나머지는 일반 세율. 그게 요구 규정이에요. 서면법규 1222. 국세청이 공적인 의견을 표명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보다 우리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제 도정법에 의해서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로 오면 이제 또 복잡해지는 거예요. 재건축은 주택이 주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택이 주택으로. 재건축은. 재개발은 일단의 슬럼가를 다 헐고 하기 때문에 토지가 주택으로 아파트를 주는 경우도 있고 상가를 주택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주택을 주택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지상권을 주택으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경우가 다 달라요. 그렇죠? 경우가 다 달라요. 그랬을 때 나대지였다가 자, 입주권을 받아요. 재건축해서 재개발을 해서. 그러면 준공이 되기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때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덜 돼요. 그냥 갖고만 있으면 되잖아. 근데 준공을 딱 하게 되면 이제 잔금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잔금 납부해야 되잖아요. 잔금 납부하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팔잖아. 그러면 나대지였다가 주택을 받았을 때 이 주택의 취득 시기가 언제냐? 준공일이에요. 이 아파트에. 재개발 아파트의 신규 주택의 준공일이 취득일이에요. 그러면 나는 입주할 돈이 없어서 팔았어요. 세율이 77%라고. 77%. 근데 막상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나는 돈이 없어. 그런데 요 재개발, 재건축 이거는 세법상 환지로 봐요. 환지. 근데 어찌됐건 요 부분에 대한
예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개발 아파트를 혹시 취득하셨다가 뭐 입주할 때 돈이 없어서 팔으시려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77%잖아요. 그죠? 잘 생각하셔서 뭐 웬만하시면 2년을 채우시고 양도하세요. 두 번째, 모텔이었어요. 요 사직동 개발하잖아요. 그죠? 사직동 1지구에 그 50층 올라간다며. 거기 모텔을 거기 수두룩하게 많아요. 거기가 상업용지예요. 근데 가면은 모텔에서 뱀 나와. 근데 땅값 비싸요. 사직 1지구. 한번 사이즈 10천지. 그거 재개발하잖아. 이 상가를 허물고 주택을 받아요. 여기서는 70% 세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예규가 없어요. 없어요. 이거 준용한다 그러면 세금이 77%예요. 게다가 모텔을 주고 한 거는 토지 가격이 높기 때문에 아파트도 넓은 평수 받았을 거라고. 그죠? 넓은 평수 받았을 거라고. 근데 내가 입주할 돈이 없어서 1년 안에 팔으면 세금이 77%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예규가 없어서 저도 뭐라고 답변은 못 드립니다. 구주택을 갖고 있다가 신주택을 받아요. 요때에는 예규가 있어요. 요때에는 종전주택을 갖고 있다가 재개발 인가가 나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고 공사기간을 해서 여기에 준공이 나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다시 주택이에요. 그러면 요때는 이 전체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봐줘요. 공사기간까지 포함해서. 요거는 예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팔아도 돼요. 1세대 주택 규정을 저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추가 분담금을 납부해서 예를 들어서 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집이 요만했어요. 땅도 요만하고. 근데 이제 추가 분담금 내고서 이만한 걸 받은 거예요. 이만한 걸 받은 거예요. 요 주택 부분은 같은 주택으로 봐줘요. 그러나 토지도 같은 토지로 봐주는데 증가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토지. 건물은 증가된 것도 동전주택과 통산해요. 건물은 증가돼도. 그러나 토지가 증가된 부분은 준공일에 취득한 걸로 봐요. 따라서 금방 팔면 토지 부분은 70% 세율이에요. 70% 세율. 세 번째, 승계조합원. 승계조합원은 뭐냐면 사직동에 원래 토지 건물을 갖고 있다가 재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재개발 인가가 나서 이제 조합원이 된 사람한테 산 거를 승계조합원이라고 그래요. 그 승계조합원이 주택을 받게 되면 준공일이에요. 이때는. 그러니까 입주하자마자 팔면 77%. 77%. 그 다음에 입주권을 상속받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거기 사셨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재개발 인가가 나서 입주권으로 변환이 된 거예요. 변환이 됐어요. 그런데 이 변환이 된 입주권이 권리인 상태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상속받았어요. 상속받은 다음에 준공이 났어요. 그래서 1년 내에 팔았어요. 주택의 취득 시기는 준공일이에요. 상속일이 아니라고. 준공일. 왜? 권리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준공일에 취득했으니까 77% 세율이에요. 요거는 예규가 있어요. 여기가 어떻게 날지 모른다는 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77% 세율이에요.
주택의 세율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를 이렇게 취득하시면 그 양도할 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지 모르고 했다가는 그냥 다 뺏기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네. 이제 뭐 강의가 이제 거의 끝까지 다 왔는데요.